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아마 어마무시한 사연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왜냐면 제가 요청을 드렸거든요. 아껴두신 거 좀 있으시면 한번 풀어달라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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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스라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잠깐만, 아스라라는 닉네임 말고, 아스라 이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천천히 사라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아, 맞네. 아득히 멀리 좀 이런 느낌이네. 이게 게임 닉네임 아스라이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자를 빼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어 뜻이 되게 이쁘다. 뭔가. 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순 우리말 단어여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갖고 이를 빼고 쓰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아스라로. 근데 이제 네. 원래 뜻은 아스라 이가 되고 싶었다. 아, 그쵸. 점점 사라지고 싶었는데. 천천히 이제 멀리 사라지고 싶었는데. 네. 아하, 또 이런 뜻이 있었네요. 저는 아수라 있죠, 아수라. 네. 너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의 키워드를 알려주시면 너무나 행복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수지와 흉가입니다. 저수지 흉가? 네. 오호,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큰 지역만 말씀해주세요. 큰 지역은 이제 김천입니다. 김천, 네, 가보도록 할게요. 김천 사시는 분들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 같은 게 몇 년 전 여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제 그날도 사무실에서 시간을 때리면서 이제 멍을 때리고 있는데 이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만 한 마을 분이 마을에서 흉가가 있는데 귀신이 너무 나온다. 그래갖고 좀 제보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제보 전화가 저희한테 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촬영 기획을 다 잡고 일정을 잡고 나서 여름이면 또 해도 일찍 뜨잖아요. 네. 그래갖고 김천이 또 되게 멀거든요. 그래갖고 사무실에서 저녁 한 12시, 1시쯤 출발해서 아침 때 도착을 할 목적을 잡고 다 같이 사무실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저녁에 알람 소리 다 눈을 떠서 장비를 막 챙기고 있었죠. 장비를 이렇게 막 챙기고 있는데 주무시는 곳에서 감독님이 이렇게 목을 막 꺾으면서 이렇게 나오시더니만 되게 이상한 꿈을 꿨다. 왜 이렇게 찝찝한 꿈을 꿨지? 막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물어봤죠. 아니 감독님 무슨 꿈을 꾸셨길래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감독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꿈 내용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상하게 귀신들이 저수지에 서서 자기한테 손짓으로 일로 오라고 손을 흔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냥 듣고 나서 저희들끼리 웃으면서 감독님 개꿈이라고 그냥 괜히 또 저수지 근처 간다니까 그런 꿈 꾼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다 같이 출발을 하게 됐죠. 제 차에 감독님이 타고 선행대 스타렉스에다가 장비를 잔뜩 실은 차를 보내고 뒤따라가지고 제 차를 감독님이랑 같이 출발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저수지 근방까지 갔는데 거기 김천 길이 되게 꼬불꼬불하고 되게 운전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차를 레일을 끌고 다녀갖고 이게 속력을 못 내요. 그래갖고 선행대 먼저 쭉 가고 있는 동안 저는 천천히 느긋하게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죠. 네. 가는데 사이드 미러랑 룸미러에 뭐가 자꾸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자꾸 보이지 하면서 자꾸 신경 쓰이고 뭐가 보이니까 감독님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감독님 이상한 거 안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죠. 감독님은 자기는 뭐가 안 보인대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런 게 보여서 그런데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것 같다. 좀 나랑 같이 바꿔서 운전을 좀 해줄 수 있겠냐 라고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감독님이 알았다고 하시고 이제 그런 저수지길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차 옆에 세울 수 있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갖고 그것을 찾아갖고 그곳에다 주차를 했죠. 주차를 하고 나서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울렁거리는 거예요.
하고 둘 다 뭐지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이러면서 살짝 굳어 있었어요. 이게 살짝 굳어 있었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순간 떠오르니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예. 차에 누가 탈 때 울렁거리는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 무게 때문에? 네. 그 느낌이 딱 나면서 저랑 감독님이 동시에 이제 뒤를 딱 돌아봤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웬 여자가 뒷좌석에 타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둘 다 놀라갖고 비명도 못 지르고 멍 때리면서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여자가 천천히 손을 들더니만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싹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는 뭐지 이게 도대체 지금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갖고 둘 다 이렇게 멍하니 손 천천히 들어서 저수지를 가리키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저기로 가 이러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 예. 그때 둘 다 정신이 든 거죠. 이제 정신이 들어갔고 차 밖으로 막 뛰어서 나갔어요. 뛰어나가갖고 감독님은 아시는 무당한테 막 전화를 거시고, 저 같은 경우에 선행대에다가 전화를 걸어갖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갖고 좀 늦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하려고 선행대에 전화를 걸고, 그러면서 둘 다 핸드폰을 붙잡고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있었죠. 예. 설명을 다 마치고 감독님한테 무당이 뭐래요 이러니까 일단은 차 밖에서 좀 기다렸다가 한번 차 안 다시 봐보고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차 버리고 선생님한테 돌아오라고 하라고 했다고, 딱히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서 일단은 둘 다 되게 긴장된 상태잖아요. 그래갖고 담배 물고 담배 한 대 피면서 긴장을 좀 풀고 차 안에 조용히 이렇게 쳐다봤어요. 근데 다행히 차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했죠.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차를 타고 감독님이 운전을 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별일 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까 선행대가 막 다가와가지고 괜찮으시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별일을 다 겪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촬영을 해야 되니까 미리 잡아둔 마을회관에다가 짐을 막 내리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장비를 점검하면서 이제 막 야 나 되게 무서웠다 그러면서 팀원들이랑 막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렇게 새벽에 도착해서 해가 뜨고 나서 저는 폐가 인서트를 따라가고 다른 팀원들은 마을 주민들 인터뷰를 따로 흩어져가지고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폐가를 도착해가지고 낮에 폐가를 이렇게 쫙 보면서 인서트를 따고 있는데 어떤 폐가였냐면 그냥 2층짜리 옛날 시골에 있는 가정집들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집이었어요. 그 안을 이렇게 막 둘러보는데 진짜 창문도 하나도 안 달려 있었고 막 가구도 남아있긴 한데 막 진짜 다 부셔져가지고 완전히 절대로 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막 완전히 부셔진 상태로 쓰레기만 되게 가득한 그런 폐가였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사전 답사 겸 촬영을 마치고 내려왔죠, 마을로. 예. 마을 내려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딴 친구들한테 어떤 인터뷰 내용이 있었냐라고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요. 물어보는데 인터뷰 내용인 즉슨 마을에 한 10여 년 전쯤에 아들이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요양차 시골에 내려온 부부가 살았던 집이래요. 네네. 근데 마을에 내려온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갖고 아들이 병세를 못 이겨내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서 부부가 같이 안 좋은 선택을 했다. 그리고 나서 충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막 무슨 귀신 나오냐라고 막 물어보니까 처음 한두 해 정도는 그 부부들이 마을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문을 두들기고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고 몇 해 정도부터는 갑자기 진짜 생판 처음 보는 귀신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러니까 부부도 아니고 웬 여자가 보일 때도 있고 남자가 보일 때도 있고 어떤 귀신은 홀딱 젖어있는 채로 마을을 배회하고 있고 막 그런 되게 진짜 잡다한 귀신들이 엄청나게 목격이 됐대요.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인터뷰 내용을 쭉 정리를 하고 저녁이 오기를 마을회관에서 기다렸죠.
밤까지 다 기다려서 밤이 되고 나서 장비를 챙겨갖고 이제 그 흉가로 올라갔어요. 흉가로 올라갔는데 이제 선행객이 있던 거죠. 흉가 동호회에서 그 흉가를 탐사를 왔더라고요. 오, 예. 그래갖고 물어봤죠. 같이 촬영하겠냐 이러니까 흉가 동호회에서는 싫다고, 우리 방송 타러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흉가 체험하러 온 거니까 방해하지 마시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그래 니들 먼저 탐사해라 라고 하고 저희는 흉가 앞에서 멍 때리고 있었죠. 이렇게 막 멍을 때리고 있는데 안에서 미친 듯이 막 비명도 지르고 우당탕탕 거리면서 뛰어다니는 소리도 나고 막 난장판 피우고 있길래 그 소리 들으면서 저희는 무료함을 좀 달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흉가 대문으로 누가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이렇게 멍하니 저희들이 다 같이 쳐다봤죠. 쳐다보니까 그 사람이 저희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갑자기 저희한테 불 좀 빌려달래요. 그리고 담배도 좀 한 대 좀 빌려달래요. 뭐 저희야 그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려운 부탁은 아니어서 옆에 있던 팀원 한 명이 담배 한 대 주고 불 붙여주고 이렇게 담배를 같이 피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담배를 피다가 그 흉가동화의 사람 중 한 명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얘기인가 하니 여기 살던 사람이 혼자서 죽은 아들이 쓸쓸해하니까 다른 귀신들 잔뜩 데리고 온 거라고 막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얘기를 듣다 하니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랑 거의 비슷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옆에서 듣던 감독이 물어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본 거죠. 근데 갑자기 시 굳더니만 내가 그래서 왔으니까 하면서 웃으면서 흉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간 다 소름이 돋은 거예요. 예. 순간 다 소름이 돋아갖고 멍하니 있다가 저랑 팀원 한 명이 정신을 챙기고 카메라를 딱 들고 뛰어서 흉관을 들어갔어요. 예. 흉관으로 들어가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저희를 되게 막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다 같이 나와보시라고, 잠깐만 나와보시라고, 할 얘기 있으니까 지금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나와보시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밖으로 나와갖고 방금 겪었던 일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를 만났던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가 동호회 사람한테 물어봤죠. 혹시 이 인원이 다냐고, 다른 사람이 있지 않냐고. 이러니까 우리 이 인원이 다 맞다고, 다른 사람 없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저희들은 다 멍해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다 같이 단체로 봤던 남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상착의 막 설명하면서 진짜 없냐고 막 뭐라 하면서 다그쳤어요. 근데 흉가 동호회는 억울하잖아요. 분명 없는 사람인데 자꾸 있다 그러니까. 그래갖고 막 뭐라 하길래 저희가 죄송하다고 하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저희한테 관심을 좀 보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귀신을 봤으니까. 네. 그러니까 같이 촬영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당신들이랑 있으면 왠지 좀 귀신을 볼 수 있을 것 같다. 같이 다니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나서 저희는 장비를 세팅을 해야 되니까, 거치 카메라를 거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잠깐 밖에서 기다리시라고 한 다음에 저랑 팀원 한 명이 거치 카메라들을 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동호회 사람 한 명이 자기네 이런 거 구경해보는 게 소원이었다고, 구경 좀 하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해만 안 하시면 상관없잖아요. 그래갖고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팀원 한 명이랑 저랑 거치 카메라 들고 같이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저는 1층을 세팅하고 팀원이 2층을 세팅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사람이 계단 올라가기가 귀찮았는지 저한테 오더라고요.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막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이런 촬영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질문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의 없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게 됐다 하면서 대충 대답을 해주면서 할 일을 하고 있는데 귀에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분명히 그 사람은 계속 조잘조잘 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다른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잠깐 좀 조용히 좀 해보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귀 기울여보라고, 조금 이상한 소리 들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도 조용히 하고 귀를 기울여 보는데 진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저만 들리는지 아니면 2층에 있는 그 친구도 들리고 밖에 있는 사람도 들리는지 확인을 해보려고 무전기로 지금 건물 안에서 되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1층에서 세팅 중인데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밖이나 이제 2층은 이상한 소리 안 들려요 하면서 무전을 치고 나서 기다렸죠. 무전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소리에 집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거치 카메라를 설치하러 갔던 2층에 있는 팀원 목소리로 너희들 왜 왔어? 라고 하면서 무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그 소리에 다들 놀라갖고 설치하던 카메라 내버려두고 2층으로 막 올라갔죠. 밖에 있던 팀원들도 같이 2층으로 막 올라갔고. 그래서 다 같이 그 친구를 두고 아니 너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했냐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2층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고 있던 그 친구가 오히려 저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세요? 이상한 소리 들린다더니 막 갑자기 왜 찾아 올라오셨어요? 이러면서 막 저희한테 오히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상황을 설명을 했죠. 아니 카메라 세팅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좀 귀 기울이고 있는데 네가 방금 너희들 왜 왔어라고 무전 치지 않았냐고, 완전히 네 목소리였다고 하면서 막 따졌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막 하면서 저희도 계속해서 진짜냐고 거듭 물었지만 자기는 절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제 알았다고 하고 거치 카메라 마저 세팅을 하고 밖으로 나와서 일단 담배 한 대 피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죠. 근데 담배를 피면서 생각을 하는데 출발 전부터 오는 길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자꾸 이상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번 촬영 쉽지 않을 것 같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쉬는 시간 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저희는 모니터로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관찰을 계속 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던 것 치고는 너무나도 그 동호회 사람들이 평온하게 체험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동호회 사람들한테 느낌이나 이런저런 인터뷰를 따고 그 사람은 이제 자기는 시간이 늦었으니까 들어가겠다고 하고 나서 간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저희 촬영을 진행하려고 시간을 봤더니만 3시, 4시쯤이더라고요. 여름이니까 곧 해 뜰 시간이잖아요. 좀 있으면 해도 뜰 시간이다 보니까 오늘은 더 이상 촬영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거치 카메라를 걷어서 마을회관으로 돌아왔어요. 네. 이제 그렇게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고 다시 다음날 저녁이 되기 기다리고 저녁이 됐죠. 그래서 다음날 저녁이 돼가지고 다시 흉가를 가가지고 거치 카메라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냥 직접 들어가서 찍자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가위가위보를 하게 됐죠. 이제 가위가위보를 하게 돼가지고 제가 져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게 됐어요. 인이어를 끼고 카메라를 들고 안에 들어가서 이곳저곳 막 촬영을 하기 시작을 했죠. 1층 이렇게 촬영을 하고 2층 올라가려고 하는데 인이어로 갑자기 되게 다급한 목소리로 인이어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빨리 나오래요. 되게 다급한 목소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진짜 문도 아니고 창문이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창문 통해갖고 그냥 집 밖으로 막 뛰어나왔어요. 예. 나와갖고 팀원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이시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설명을 해주기가 제가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밖에서 느긋하게 담배 피면서 떠들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소름이 돋으면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건물을 딱 봤대요. 근데 건물을 봤는데 뚫려있던 창문으로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칼을 들고 걸어가고 있더래요. 예? 일단 귀신인지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귀신이어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사람이면 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카메라를 내려두고 이제 저랑 다른 팀원 한 명이랑 3단봉 챙겨 들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가지고 진짜 이곳저곳을 샅샅이 뒤져봤죠. 막 1층부터 시작해서 2층 그리고 막 가구 문도 열어보고 밖에서는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나 없나 보려고 다른 팀원들이 보고 있고 그렇게 진짜 이곳저곳 다 둘러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 그 나와갖고 웃으면서 그냥 얘기했죠. 아 그냥 귀신이었나 보네요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행들이랑 합류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독이 혼자서 되게 진지한 표정으로 야 우리 이번 촬영은 접자 이러시는 거예요. 또 왜 그러시냐 왜 갑자기 촬영을 접자고 말씀을 하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심각한 표정으로 아 이번 촬영은 뭐 이런 적은 많긴 하지만 그냥 이상한 일들 너무 계속 생기고 일단은 자기 기분이 너무 찝찝하다고 예. 내가 내가 너무 찝찝해서 촬영을 더 이상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니까 일단은 어쩌겠어요 감독님 말씀인데 일단 알았다고 하고 나서 이제 촬영을 접고 마을회관에 돌아와서 이 짐을 다 쌌어요. 근데 이제 새벽이고 하니까 밤에 운전하는 거 위험하기도 하고 피로도 좀 쌓였고 잠을 자고 다음날 가기로 하고 다 같이 잠에 들었죠. 네. 아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잠이 너무 안 와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한 대 이렇게 피고 있었어요. 담배 한 대 피고 있는데 마침 감독님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같이 간 팀원 2명은 신입이었거든요. 들어온 지 1, 2년 정도 된 애들이었고 저는 좀 짬이 차 있으니까 같이 온 팀원들은 그렇다 치고 감독님 나한테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예, 감독님이 촬영 접자고 하시면은 감독님 보는 거 뻔히 아는데 이유는 좀 정확히 알고 싶다. 네. 이러면서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담배를 한 대 딱 달라고 하면서 한 대 피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일단은 이상한 거 너무 많이 본 것도 맞다. 그리고 기분이 찝찝한 것도 맞다. 근데 니들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이상한 걸 봤다고. 그래서 뭘 보셨길래 그러시냐 이러니까 흉가에서 그 칼등 귀신이 나오기 전에 다른 귀신들이 많이 보였대요. 아, 원래. 예. 네, 다른 귀신들도 많이 보였대요. 근데 그중 한 귀신이 막 내려가더니만 손을 잡고 다른 귀신을 데리고 오더래요. 예. 처음에는 그냥 친한가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냥 아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귀신이 귀신 데려오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근데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주변에 귀신들로 가득 차더래요. 예. 그래서 기분이 너무 찝찝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촬영을 접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 그러시냐 알았다 하고 나서 들어가서 오지도 않는 잠을 어거지로 자고 해가 뜨고 나서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했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 이장 되시는 분이 갑자기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예. 왜 벌써 가냐고. 그래서 처리는 된 거냐고 하면서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다 그냥 촬영만 하고 가는 거다 하고 얘기를 드리니까 이장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제보를 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 내가 왜 제보를 했겠냐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처리해달라고 부른 거였어요? 아니면 제보만 한 거였어요? 제보를 했어요. 오. 그러니까 처리를 해달라 이런 말은 전혀 없었어요. 오, 예. 근데 막 제보를 했으니까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 저희는 그런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갖고 선을 그었죠. 저희는 그런 의무 없다. 그냥 촬영이 목적인 거지 저희가 처리까지 해드리는 건 아니다. 이러면서 짐 다 싣고 차를 출발시켜 버렸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진짜 그쪽 지역 생각을 완전히 그냥 놓고 있었는데 같이 탐사를 했던 동호회 사람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무당을 고용했는데 그 무당이랑 같이 거기를 한 번 더 갈 거다. 갈 건데 같이 갈 거냐 이러면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일단은 내부회의 해보고 결정해가지고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한 다음에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감독은 아 너무 찝찝한데 아 좀 궁금하기도 하다. 근데 나는 왠지 좀 못 갈 것 같다. 네가 팀원 2명 냈고 내려가가지고 촬영을 하고 와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대표로 팀원 2명을 데리고 다시 그 장소로 가게 됐죠.
나흘간에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동호회 사람들이 한두 시간 기다렸어요. 몇 시간 좀 지나니까 동호회 사람들이 차를 끌고 오더라고요. 근데 차에서 내리는 동호회 사람들 얼굴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무슨 일이냐, 도대체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표정이 안 좋냐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같이 차를 타고 무당이 자꾸 이상한 말을 한다고. 예.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여기는 귀신이 많다. 지금도 차에 매달려 있다. 막 귀신들이 지금 손잡고 같이 가고 막 이러면서 막 귀신 관련된 말을 하면서 자기들의 겁을 줬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뭐 저수지고 그리고 귀신 많은 건 우리도 알고 있고 뭐 그럴 수 있겠다. 잘 보는 무당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무당을 봤는데 무당이 너무 익숙하게 생긴 거예요. 예? 뭐 자세히 보니까 예전에 저희랑 같이 촬영했던 무당인 거예요. 아, 연고가 있는 무당이에요? 네, 서로 얼굴 알고 있는 그런 무당인 거예요. 심지어 예. 그 무당 가짜는 아니었어요. 아, 가짜는 아닌 무당? 예. 네, 얘네들이 짜가는 안 될 것 같구나. 반가운 마음에 무당한테 인사를 했죠. 오셨냐고, 오랜만에 뵙는다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근데 그분이 표정이 싹 굳더니만 우리 보고 막, 니들은 어딜 가도 있냐고. 제발 좀 작작 좀 다니라고 하면서 화를 막 내시더라고요. 예. 물어봤죠. 왜 그렇게 화를 내시냐고. 막 물어보니까, 여긴 이미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곳인데, 왜 와 있냐고. 예.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흥미가 돋잖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니까. 그래서 자세히 좀 설명해줘라.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아직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다고. 정확히 듣지는 못했는데, 여기 아주 나쁜 인간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이제부터 알아갈 거라고 한 다음에, 밤이 되길 기다리고, 흉가로 가서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흉가에서 구판을 벌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후레쉬를 들고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 그 생각을 했죠.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처리가 되는 모습을 보려고 단체로 구경을 오셨나 보다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 오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막 구판 벌이는 걸 진짜 깽판을 치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 여기가 어디라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무당 데리고 와서 함부로 구판 벌이냐 막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뭐야? 예? 그래갖고 저희가 말렸죠. 왜 그러시냐. 예. 분명히 저번에 우리 처리 안 해주고 갔다고 그렇게 화내시지 않았냐. 근데 왜 갑자기 우리 처리해 주려고 구판도 버리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러시냐 막 하면서 막 말리는데 무당이 갑자기 표정이 싹 변하더니만 마을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악을 지르는 거예요. 예. 내용인즉슨 니들이 버린 일이 있어서 그거 들킬까봐 겁나서 올라온 거냐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나무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갑자기 사람들 표정이 이렇게 굳더니만 주춤주춤거리는 거예요. 무당이 이어갖고 한다는 말이 여기 사람도 많으니까 한번 시시비비 따져보자고. 니들이 여기 사는 사람 죽게 만든 거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막 비는 거예요. 뭐 잘못한 게 있구만. 예. 근데 무당이 그 사람들 싹 무시하고 일단 여기 불쌍하게 묶인 귀신부터 보내주고 나서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구판을 막 이어나가시더라고요. 한두 시간 걸쳐서 구판을 이어나가는 동안 이제 마을 사람들 다 같이 막 좋은 곳 가주세요 하면서 이제 비시더라고요. 그렇게 구판이 끝나고 나서 무당이 마을 사람들한테 가더니만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시는 무당 어딨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자 마을분 한 분이 하신다는 말씀이 죄송하지만 돌아가셨다.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무당이 혀를 차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하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니까 단명한 거라고. 예. 니들은 그런 잡신 모시는 무당을 모시고 있었다고 하면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몇 분에 걸쳐서 마을 사람들을 막 나무란 무당이 마을 사람들을 다 보내고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이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무당한테 물어봤죠. 이야기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무당 의견이에요.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이 불가능한 무당 의견인데, 이 집에 가족이 오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겠다고 마을에 요한 무당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님들을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대요. 그 무당집에서 근데 아이한테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강요한 거래요. 그냥 뭐 부적을 태워서 먹으면 낫는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치료가 되겠어요. 아이는 계속해서 악화된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믿다가. 그러다가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아이의 부모님들은 마을에 와서 막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니들만 믿고 무당한테 비싼 돈 줘가면서 그렇게 별의별 짓 다 했는데 아이가 결국 죽었다, 말이 되는 상황이냐 하면서 막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함구를 해버린 거예요. 오. 아이 상태가 너무 나빠서 그랬다 하면서 함구를 해버리니까 절망감에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부모는. 그러다 보니까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고, 이제 마을 사람들을 완전 저주하면서 주변의 귀신들을 끌어모은 거예요. 근데 하필 시골이고 근처에 산도 있고 바로 근처에 저수지도 있다 보니까 산귀신부터 시작해가지고 물귀신까지 다 끌어모으면서 마을이 이상해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 설명을 다 해주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천도제는 지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을 텐데 원인이 된 부부 귀신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다는 말씀이, 몇 달이 될지 아니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부 귀신 처리 못하는 이상 여기는 계속 귀신이 모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같이 가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인터뷰를 끝내고 저희는 사무실로 복귀해가지고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했죠. 감독한테 상황을 보고하니까 감독님이, 야, 잘됐다, 원인도 알았고 이제 이유도 알았으니까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가보자, 무당을 대동해서 다시 한번 촬영을 가보자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정말 그렇게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가 그곳을 다시 촬영을 하러 갔어요. 촬영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촬영을 못하고 올라오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죠. 어디? 예. 흉가를 딱 도착해가지고 저랑 감독님, 팀원 1명, 무당, 이렇게 4명이서 갔거든요. 흉가에 올라가자마자 무당이 방울을 흔드는 거예요. 막 방울을 흔들고 있길래 저희 그거 구경하고 있었죠. 아, 또 방울 흔드네, 뭐 귀신이 나왔나 보네 이러고 있는데, 방울을 흔들던 무당이 저희 팀원 1명 손을 딱 잡더니만, 너희들 왜 또 왔어?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갖고, 아, 또 왔다, 뭐 안 되냐 하면서 이제 운을 뗐죠, 저희가. 예. 근데 방울을 그렇게 흔들고 있던 무당이 손을 딱 떼더니만, 알았어, 그래, 또 올 수 있지 하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시길래 따라 들어가야 되니까 카메라를 급하게 챙기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건물 안에서 나오는데 인상착의가 저희가 담뱃불을 붙여줬던 그 남자인 거예요. 예. 저랑 감독이랑 팀원들 다 놀란 거예요, 팀원까지. 그러더니만 또 저희한테 와서 담배를 달래요. 일단은 고분고분 담배를 줬죠. 줘야지. 예. 담배를 이렇게 딱 피시더니만 저희들을 지그시 쳐다봐요. 한다는 말이, 니들도 여기서 살래?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거는 같이 죽자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래갖고 저랑 팀원이랑 감독님이 미친듯이 고개를 저었죠. 아, 아니라고, 여기는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담배를 그렇게 피시던 그분이, 그래? 그러면 알았어 라고 한 다음에 건물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시자마자 무당분의 비명소리가 들려요. 막 뛰어 올라갔어요, 저랑 감독님이랑 팀원까지 3명이서 미친듯이 막 뛰어 올라갔죠. 무당이 건물 천장에 기둥 같은 거 세워놓잖아요. 거기에다 목을 메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이 목을 메고? 네. 예. 급하게 내렸죠. 예. 무당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여기서 빨리 나가라고, 여기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그러면서 무당이 먼저 막 진짜 겁에 질린 것처럼
막 건물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저희도 알았다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막 뛰어나갔죠. 뛰어나갔고 마을 회관까지 딱 내려와가지고 짐 다 싣고 바로 출발하려고 차 시동을 딱 걸었거든요. 예. 시동을 딱 걸었는데 시동을 걸고 기어를 드라이브에 딱 놓고 엑셀을 쓱 하고 밟는 순간 차가 울렁거리는 거예요. 뒤를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당이 한다는 말이 지붕에 탔다고. 지붕에, 아. 빨리 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출발을 시켰죠. 출발을 딱 시켰는데 마을을 벗어나가지고 저수지 쪽 외곽길을 이렇게 타고 가는데 차가 멈추는 거예요. 예. 차가 멈춰갖고 저희도 일단은 내렸죠. 내려갖고 보험사 전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가 멈췄으니까. 예. 보험사 전화하려고 차에서 내려갖고 전화를 딱 걸고 있는데 차 앞유리창에 손바닥 자국 3개가 딱 있는 거예요. 안에선 안 보였는데 밖에선 보이더라고요. 네. 그걸 무당이 보더니만 야, 안 떨어지려고 붙잡은 거라고. 이게 말이 되냐고. 어떻게 귀신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예. 그러면서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딱 보시더니만 야, 빨리 차에 다 타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빨리 차에 타 이러면서. 그래갖고 차에 탔죠. 다시 시키는 대로 차에 탔죠. 차에 탔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지금부터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반응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세요 이러니까 저수지 쪽에서 지금 귀신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저희들한테 막 겁을 주시는 거예요. 야, 무섭겠다. 밤에 차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저는 운전석에 앉아있고 감독님 조수석에 앉아있고 뒤에 이제 팀원이랑 무당이 타있는데 무당이 그때부터 이제 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방울을 막 흔들기 시작을 하는데 차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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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흔들려요. 조금씩? 누가 밀듯이. 예. 차 옆에서. 와, 이거 무섭다. 이거 되게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진짜 반응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소리가 싹 멈추는 거예요. 아, 끝났다. 그 무당도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로 유지가 돼가지고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저희들끼리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그렇지. 몇 분이 지나니까 보험사 직원이 오더라고요. 오셔갖고 차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는데 보험사 직원이 오자마자 시동이 정상적으로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험사 직원이 웃으면서 아, 잠깐 그냥 오류가 나셨나 보네. 혹시 모르니까 카센터 꼭 가보시라고 한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아우, 근데 차 세차는 좀 하셔야 되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차를 보니까 한쪽 벽에 사람 손바닥 자국이 쫙 찍혀 있는 거예요. 저희 그날 바로 촬영 접고 다 올라왔죠.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무서웠겠다, 그 당시에. 무서웠죠. 와, 이거는 전에 뭐 어떤 일들 많이 겪으셨지만 진짜 무서웠겠네요. 네, 무서웠죠. 그리고 도망가서 결국에는 그냥 촬영을 할 수 없었던 그게 마무리인가요? 그렇죠. 네, 마무리죠. 거기서 와. 또 가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했는데도 또 왔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그거대로 문제가 되겠죠. 야, 김천? 김천 어디지? 너무 무섭다. 저수지 근처면 또 낚시하러 막 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많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딘지 정확히는 말을 안 해주셨지만 저수지인데 그 2층 흉가가 있다. 그러면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김천에. 예. 네. 나는 김천 그 어딘가 했더니 거기 경북인가요? 거기가? 거기가 경북일 거예요. 경북인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또 김천에 저수지 흉가를 갔다가 겪었던 소름 돋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예,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 뭐라든가 연기가 물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계속 올라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항상 얘기로 나오는데요. 흉가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흉가는 가지 마시고 그냥 아세라님이 갔다 온 이야기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뭐 확인한다, 아니면 나 귀신을 보고 싶다 해서 괜히 가시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 여러분들 시청자 탱이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탱이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범죄나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학교에서 혹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 소름 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탱이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늦은 밤까지 또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것도 또 두근대는 맛이 있거든요. 네, 기다리면서. 두근두근 반, 좀 떨림 반? 처음이어가지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탱이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학창시절 때 정말 소름 돋는 한 사람을 겪어봤다라고 해주셨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좀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이게 그 친구에겐 좀 안 좋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잠깐 이야기를 봤을 때도 뭔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네. 일반적인 그냥 학창시절 때 친구와의 트러블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도 그렇게 좀 성인이 되고 나서 느끼면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친구에 대한 소유욕이 좀 셌던 친구인가라고 조금 최대한 그렇게 이쁘게 포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포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있는 그래요? 그대로 어떡해. 네, 소름 돋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있는 네네. 그대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 고! 키리십니다. 렛츠 기릿! 우선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뭐 귀신을 본다던가 네. 뭐 영적인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남을 돕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걸 좀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그런 오지랖 많은 시민입니다. 아닙니다. 네. 아이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 2학년쯤에 그 몸이 불편한 친구를 좀 도우미 역할로 제가 솔선해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도우미 역할보다는 좀 친구로 다가가고 싶어가지고 좀 평범한 친구처럼 뭐 연예인 이야기도 하고 뭐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 학기 초보다는 좀 중간 정도 가면은 친구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제 성격상 여러 명이 두루두루 노는 걸 좋아해서 이 몸이 불편한 친구와 함께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그룹을 형성을 해서 함께 놀기를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렇게 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몸이 불편한 친구가 갑자기 좀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제가 데리고 온 친구들의 말을 무시한다던가 말을 끊는다던가 아니면 제가 데리고 온 친구가 저를 팔짱을 끼고 있으면 그거를 뿌리치고 저를 자기가 이렇게 팔짱을 낀다던가 어호. 아니면은 뭐 조용하다가 갑자기 귀에를 대고 소리를 깍 지른다던가 예. 이런 식의 행동을 보였는데 뭐 저희는 그냥 장난으로 넘겼어요. 왜냐면은 네. 저희도 같이 하면 되니까요. 뭐 소리를 지르면 소리 지르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소리를 이렇게 같이 지르면 되니까. 근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선이 넘는 그런 장난? 장난이라기보다는 조금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됐어요. 예. 이동 수업을 했어가지고 미술 시간에 이동 수업을 했는데 그 친구가 미술책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니까 그 친구 대신 제가 반에 가서 미술책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반에 가서 그 친구의 서랍을 좀 이렇게 뒤지면서 미술책을 찾았는데 예. 뒤지는 가운데 어떤 노트가 하나 떨어졌더라고요. 남의 거를 보면 안 되긴 하지만 너무 외형이 좀 궁금하게 생긴 외형이었어요. 왜냐면 검은 색깔에다가 너무 많이 들춰봐가지고 앞에만 후질근한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짝 펴보니까 그렇게 아기찬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글이 깜지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곡하게?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빼곡하게 작은 글씨로. 어린 마음에 엄청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누굴 생각하면서 적었길래 이렇게 연필을 꾹꾹 눌러가면서 썼을까? 라는 생각에 뒷장을 넘겨서 보니까 죽이겠다는 그 방법을 너무 자세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누굴 죽일 건지에 대한 대상까지 적었는데 아마 지금 예상하실 거예요. 제 친구들 이름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봤다는 거를 그 몸이 아픈 친구가 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그걸 접고 빨리 넣어놓고 미술실로 향했어요. 거기 써있는 내용을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제가 뒤에서 또 얘기를 해드릴 텐데 미리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저희가 급식실이 있었는데 급식실 물에 본드 타기. 예. 그때 당시엔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뭐 청소년이 어떻게 본드를 사겠어 막 이럴 텐데 그땐 너무 무서웠어요. 예. 본드. 네, 본드요. 예. 그 막 나쁜 그리고 신발 그 실내화에 앞정 넣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교 올라가는 길이 얼면은 엄청 미끄러워요. 저도 그대로 쭉 내려온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밀어버리기라든지 예. 그리고 저희가 제빵 수업이 있는데 그 빵에다 스테인플러 심어가지고 선물하기. 헐. 근데 더 이상 말하면 뭔가 따라하실 분들도 있어서 한 가지만 말하고 또 넘어갈게요. 저희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들이 있잖아요. 예. 네, 그때 칼 챙겨가기. 그래서 제가 좀 놀래서 그거를 좀 봤다는 거를 그 몸이 불편한 친구한테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이 접어서 넣어놨어요. 예. 네. 그리고 미술실로 향했는데 평상시에 행동이 나오지는 못하죠, 제가. 연기자가 아니라서 좀 얼어있는 상태로 계속 미술 시간에 집중을 못하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어른인 선생님께 알려야 할지 아니면 그 공책 주인인 몸이 불편한 그 친구에게 먼저 말을 해야 할지. 근데 저는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글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내 친구들과 그리고 저의 안전을 위해서 그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이 결국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난 질투로 일어난 장난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제 서로 화해하고 끝나게 되었거든요. 그냥 흐지부지 됐구나. 네네, 결국엔 뭐 학폭이 열면 너희들도 다 안 좋고 그리고 뭐 들어보니까 뭐 너희가 이 친구 몸이 불편하다고 좀 소외시킨 것도 있는 것 같더라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봐요. 그 몸이 불편한 친구가. 예. 네, 그래서 그냥 저희도 더 크게 만들면은 생활기록부에도 안 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그래 뭐 질투 심해 그런 걸 수도 있겠다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저희 친구들이 좀 착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넘어간 게 그 다음에 일어날 좀 그런 사건들의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 것들은 제 추측과 좀 의심의 10%, 그리고 그 노트를 기반한 내용 90%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나서 저희 그룹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아무 이유 네. 없이. 예를 들어서 A가 체육복을 입는데 그 체육복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점을 받고 벌점을 받고 이제 돈을 한 바퀴 돌고 돌아왔는데 B 가방에 A 체육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훔친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B가 A에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 이런 식으로 좀 안 좋은 이간질하는 그런 소문들이 나기 시작을 하고, 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식도염 때문에 통원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좀 심해져서 입원까지 하는 지경까지 가고, 그리고 또 어떤 친구는 좀 잘못 넘어져서 발에 엄청난 흉터가 생겼는데 지금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짧은 스커트를 못 입을 정도로 좀 큰 흉터를 아직도 지니고 살고 있어요. 어머, 예. 네. 근데 이런 사소한 게 아니죠. 좀 큰 사건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저는 저절로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그 몸이 불편한 친구와 함께 있는 시간은 좀 많아졌죠. 네. 근데 계속 생각을 좀 좋은 쪽으로 하고 싶지만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노트 내용이 떠오르면서. 그거랑 너무 비슷하니까. 네네.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왜냐면 네. 어렸으니까 나도 혹시라도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사건 중에서 제일 의심이 되는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급식실에서 물을 먹어야 하는데 그 몸이 불편한 친구가 굳이 저희 3명치의 물을 떠오는 거예요. 예. 저는 근데 그때는 엄청 고마웠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가 우리한테 진짜 미안해 하는구나. 다시 처음부터 친구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조금 감동이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조금 울었어요. 고맙다 이러면서 네가 이렇게까지 뭐 반성하고 할 줄 몰랐다. 이렇게 그랬는데 잠시만요. 그때 생각하니까. 예. 그래. 지금 많이 떨리시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막 숨도 잘 안 쉬어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예. 아이고. 죄송해요. 괜찮아요. 생방송인데. 아유, 괜찮아요. 생방송이어도 저희 교육님들 다 이해하시니까 지금 충분히 눈물 흘리시고 다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괜찮아요. 얼마나 많이 그때 당시 힘드셨겠어요. 트라우마인데. 예. 네. 좀만 이따가 하죠. 괜찮아요. 네. 우리 좋은 얘기 할까요? 요번 주말에 뭐 하세요? 이번 주말에 네. 대학교 친구들 만나요. 만나서 맛있는 거 드시게요? 네, 당연하죠. 술도 조금 먹고. 아이고, 또 젊음이 좋아. 젊음이. 네. 아유. 근데, 탱이님께서도 지금 되게 침착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지만 아마 되게 심장도 뛰고, 그때 당시 생각하면, 그죠? 이게 겪어보지 않으면 네. 모를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쵸. 네, 많아요. 근데 이제 오늘 용기 내서 탱이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만큼 또 용기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네, 그리고 여기서 다 털어내시고 좀 한결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천천히 가도 되니까 천천히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물 이렇게 줘서 저희는 진짜 고맙게 항상 마셨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지금도 식도염으로 좀 고생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고생하게 될 그 친구는, 밥 먹고 나서 물을 바로 마시지 않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남겼는데, 그 몸이 불편한 친구가 갑자기 그 친구를 보면서, 너는 내가 준 물 왜 안 먹어? 내가 준 건 먹기도 싫어? 장애인이 준 건 먹기도 싫은가 보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급식실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제 친구, 물을 거부한 친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좀 압박감이 들었겠죠. 예. 그래가지고 그 물을 그냥 다 마셨어요.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막 이러면서 물을 다 마시고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식도염에 좀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그 몸이 불편한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못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혹시라도 우리랑 진짜 친해지고 싶어서 좋은 의도로 물을 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거기다 대고 의심을 한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한 달만 버티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한 달 버티면은 이제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서 반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만 버티자라는 생각을 하고 한 달 뒤에 성적표를 받고 그 친구 가방을 들어주고 하교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아니면 말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을 꺼냈죠. 나는 너 노트를 봤어. 거기에 있는 내용들도 다 봤어. 그거 알지?
혹시라도 거기에 있는 행위를 한 개라도 그리고 한 명한테라도 했으면은 가서 사과하고 용서 구해라. 그거 안 받아줄 애들 아니니까 용서 구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표정이 싹 바뀌더니 무표정인데 웃는 거예요. 예. 제가 막 따라해보자면은 아니 따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 좀 어머. 지금도 따라했는데도 소름이 돋는데 아니 엄청 더 소름이었어요. 이거보다 더 크게. 아니 제가 조금 이런 걸 따라하는 걸 좀 잘하는 편이어서 최대한 따라하려고 했지만 아무튼 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근데 막 웃으면서. 네. 근데 표정은 무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데 근데 또 가만히 있고 도망치자니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히려 소리를 지르면서 그만 웃어라. 내가 한 말에 대답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웃음을 딱 그치더니 탱이야, 나는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냥 지난 일 다 잊고 우리 평생 친구하자. 알겠지? 죽여버리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조용히 말한 걸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말한 건 진짜 하나도 안 들리고 뒤에 조그맣게 얘기한 그 말이 머릿속이랑 마음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죽여버리기 전에. 죽여버리기 전에. 그 내용이랑 그리고 그 노트에 적혀져 있는 그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게 합쳐지면서 머리를 계속 맴돌더라고요. 와, 내가 얘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벙쪄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더니 자기 가방 문을 열어요. 가방 문을 열더니 저는 뭐 칼이라도 꺼내려나? 뭐지 이러고 엄청 심장이 뛰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인형 하나를 꺼내요. 자세히 보면 좀 귀여운데 기괴한 쪽에 좀 가까운 인형이에요. 이게 실제 그 인형이에요? 그 친구가 꺼낸? 네, 그 친구가 꺼내서 저에게 네. 하나도 안 귀여워. 하나도 안 귀여워요. 아 진짜 저는 인형은 다 좋아해서 그리고 친구가 준 거는 안 버리고 항상 다 갖고 있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걸 저한테 갑자기 이거 선물이야. 이거 꼭 갖고 다녀. 널 지켜줄 거야.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제 가방에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 저는 뭐에 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가방에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인형이 가방에 달고 다니는 걸 엄청난 유행이었어요. 그럴 때 그리고 있죠. 또, 네, 그리고 또 좀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그래서 좀 아무런 생각 없이 진짜 인형을 달고 다녔는데 이 인형이 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건 저도 진짜 아무런 것도 못 느끼고 다녔는데 그 상태로 3학년도 무사히 졸업을 했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때도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제가 무서운 걸 진짜 좋아해요. 겁이 없어서.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친구가 갑자기 와요. 너 무서운 거 좋아해? 이러면서 나 무서운 거 진짜 좋아해!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귀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야, 너 그러면 귀신 본 썰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귀신 본 썰 얘기를 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좀 친해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냄새가 나. 그래서 처음에 기분이 진짜 나빴어요. 나한테 냄새가 난다. 뭐 평범한 가정집인데 냄새가 난다니. 하루에 한 번씩 씻고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냄새? 이랬더니 아니 너가 뒤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앞에서는 냄새가 안 나. 그리고 학교가 아닌 밖에서 만날 땐 냄새가 안 난다? 너 뭐 우리 할아버지한테 한번 같이 가볼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왜? 너네 할아버지한테 왜 가는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기네 할아버지가 좀 무속 신앙이시라고, 무당이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좀 그냥 솔직히 재미로 아 그래 뭐 가보자 가서 나한테 안 좋은 게 있겠어 하면서 갔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갔는데 너무 신기한 곳에 있었어요. 좀 멀었는데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그 할아버지 집이 뒤에 산이 엄청 크게 있고 딱 그 할아버지 댁만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거기에 가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갑자기 절 보시자마자 어휴, 이놈의 기집애는 뭘 이상한 걸 달고 다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갑자기 제 가방을 탁 낚아채 가더니 제 가방에 달려있는 그 인형을 뜯어가시는 거예요. 아까 몸이 불편한 친구가 선물해줬던 그 인형이요. 예. 네, 근데 그 인형을 갑자기 요리조리 만지시더니 얼굴을 빼시는 거예요. 그 인형을 보면은 노란 색깔 인형 얼굴 부분이 빠지더라고요. 아, 저는 동그랗게? 몰랐어요. 네. 그게 저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서 그거 요즘 네이버에 그 렌즈? 무슨 카메라 찍으면은 출처 나오잖아요. 예. 그거 해보니까 일본 인형이더라고요. 아, 이게, 예. 아, 네네. 아무튼 그거를 그 할아버지가 빼가더니 요리조리 만지시더니 모가지 그거 노란 색깔 빼더니 안에 온갖 이상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막 손톱이며 뭐 무슨 머리카락이며 무슨 쌀이며 온갖 무슨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오, 예.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떤 독한 년이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쳐넣었다고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게끔 만든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것들 끌어들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평소에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이나 뭐 그런 일 없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어요.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있긴 있었어요. 제 주변에서는 평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게 저한테 일어난 적이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언제 한번 시험을 끝나고 친구들이랑 시내에서 옷을 쇼핑을 하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시절에는 4만 원이라는 옷은 좀 비싼 옷이었어요. 저한테는 용돈이 한 달에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계속 유심히 보다가 못 살 것 같아서 놓고 갔는데 한 3일 뒤인가? 갑자기 문 앞에 누가 뚝뚝뚝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하다가 저는 라면 먹고 있어서 아직도 기억해요. 라면을 먹고 있어서 라면 불까봐 귀찮아서 그냥 뭐 아쉬우면 또 뚝뚝 두들기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냥 계속 다 먹고 이제 설거지하고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쇼핑백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지? 잘못 두고 갔나 하고 봤는데 그 안에 쪽지가 써 있었어요. 예.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라면서 써 있었는데 그 옷을 보니까 제가 엄청 고민하고 안 샀던 옷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뭐야? 무슨 서프라이즈인가? 그러니까 제 친구랑 갔다 했잖아요. 예. 그 친구가 사준 건 줄 알고 저는 솔직히 그 상황에선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내 친구가 이런 서프라이즈도 할 줄 아는구나. 게이득 이러면서 입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입어보고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고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선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예. 와,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서 바로 그 친구한테 오늘 못 놀겠다 하고 집에 가서 그 옷을 벗고 바로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부모님한테 말씀 못 드렸어요. 걱정하실까봐. 그냥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으로 그냥 지냈어요. 지내다가 제가 A동에 살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고 며칠 되고 나서 몸살이 걸려가지고 학교를 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문자로 오늘 학교 안 왔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야 왜 그러지? 나 전화번호를 내 친구 외에는 알려준 적이 없는데 왜 그러지? 이래가지고 제가 무슨 똘끼였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를 걸었어요. 예.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이니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치. 없는 번호인데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잘 들어보니까 그 웃음 참는 소리로 없는 번호이니까 다시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런 생지옥도 없잖아요. 누가 날 오. 괴롭히려고 작정을 했구나. 와, 그래서 그 뒤로 그냥 불 끄고 자야겠다 하는데 불을 껐어요. 불을 끄고 자는데 와, 이거 사람 미치게 하려고 작정을 했다라고 느낀 게 불 끄는 동시에 문자로 불 껐네? 불 껐네. 불 껐네? 제 집을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냥 그 다음날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집을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바로 이사는 못 하잖아요. 정체 모를 사람이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지역으로 이사를 하지만 다른 지역을 한 바퀴 돌고 그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돈을 좀 더 드리고 이사센터에. 그래서 그 뒤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또 좀 남자 관련된 일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일 외에도. 예.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할아버지가 안에 있는 무언가를 없애주고 나서는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긴 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걸 가지고 있던 기간이 좀 길었었기 때문에 아무리 이걸 없앤다고 해도 2, 3년은 이 기운이 남아있을 거다. 2, 3년은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예. 아무튼 그 뒤로도 조금 저한테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일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 친구랑 제 남사친이랑 PC방에 나와서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유독 그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남사친한테. 괜히 어두운 길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 왜냐면 그쪽이 좀 지름길이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근데 그 남사친이 평소 같았으면은 그 지름길로 그냥 그래 가자 이랬는데 그날따라 밝은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짜증나 이러면서 그냥 같이 밝은 길로 가고 집까지 데리고 가니까 그 남자들이 어두운 쪽으로 가려고 뺑돌아서 가려고 그러니까 보초를 쓴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사친이 강제로 그냥 밝은 쪽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래서 결국엔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거 보고 제가 올라가는 거까지 봤는데 근데 계단 센서등이 켜지잖아요. 그럼 네. 제가 올라온 반대로 센서등이 꺼져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 올라가고 나서 갑자기 1층 로비 불이 딱 켜졌대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몇 층 살고 어디 방에 불이 켜지는지 그걸 보고 싶었다는 거라고 걔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 잘 생각했다. 오. 네. 그래서 저는 와 내가 언제 밥 살게 이러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좀 고등학교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게 없었죠. 왜냐면 대학교 되고 나서는 딴 지역으로 제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다행히 그런 일이 없고 잘 지냈는데 그 예. 할아버지가 한 2, 3년은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좀 그런 남자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가정적인 문제도 조금 있었어요. 그냥 동생들이랑 좀 많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한 11월쯤에 돌비님한테 카톡을 드렸잖아요. 사연 제보하고 싶다고. 근데 그때 제가 제보를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아이고, 예. 네, 근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완치를 하시고 이제 또 출근을 하시고 나는데 근데 그 일터에서 또 코로나가 걸리셔가지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연달아 일어나니까 아직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가 싶어서 아직까지도 좀 조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와, 네. 아니. 그러면 그때 그 인형을 줬던 그 친구는 뭐 연락이 오거나 뭐 그런 건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제가 연락을 했어요. 어? 따로 했다고요? 제가 진짜 저를 지키려고 이걸 만든 건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고민이 드는 거예요. 이 양밥 자체가 나를 진짜 지켜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 양밥 덕분에 그 정도로 멈춘 건지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너무 혼란이 온 거예요. 왜냐면 저는 걔를 진짜 친구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확인을 해보고 싶다. 네네네. 오. 그래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왜냐면 걔가 이걸 볼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떡하지?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자면 응. 내가 그땐 청소년이라서
본드를 못 샀지만 지금은 성인이야. 이렇게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이건 안 된다. 안 되겠다, 이거는. 왜냐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듣자마자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버릴 거 아니에요. 태기님이 누군지. 네네네. 근데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 이후로 제가 합기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다 무찌를 수 있습니다. 아, 합기도를. 네, 합기도도 배우려고 하고 있고. 이중격투기도 하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지금 해외로 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 아니, 왜 태기님한테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게 진짜 집착 때문에 그런 거겠죠? 아무래도 잘못된 집착.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평소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을 거다. 그래서 먼저 다가온 너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싶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네, 그래가지고 좀 안 좋은 방법으로 친구를 만들고 싶어 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저도 살짝 걱정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그 친구분이 제 방송을 안 볼 거라는 뭐 확신은 없고, 사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돌려 이야기한 것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제가 돌려 얘기하는 걸 못해가지고. 돌직구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들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치. 그거는 맞죠. 듣고 있다면 좀 정신 좀 자성해라. 차렸으면 좋겠네요, 진짜로. 네,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탱이님? 탱이님이 네. 얼마나 많이 힘드셨을 거다라는 거는 이야기하는 네네. 중간에 그 감정이 복받쳐 올랐기 때문에 다 느껴졌어요. 근데 진짜 오늘 이야기하시는 이 느낌은 진짜 여자 동네 꼬마님을 보는 것 같았어요. 와, 나 숨 막혀가지고. 와, 진짜 이야기 너무나 용기 내서 잘 해주셨고, 때로는 내 착한 마음이 나쁘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팽이님 말고도 나는 분명히 좋은 의도로 다가갔고 좋은 의도로 잘해줬는데 이 사람이 이용을 한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나쁘게 대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트라우마가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 무섭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고 오늘 이야기를 전부 해주신 건 아닐 거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네네. 다음 이야기도 있으신 것 같은데 다음 이야기도 예고 한번 해주시자면? 간단하게 예고 한번 해드리자면 네네. 저를 그 할아버지한테 데리고 갔던 그 친구 있잖아요. 귀신 보는 친구? 네, 그 친구가 원래는 귀신 보는 척을 했던 친구입니다. 이런 분 되게 많아요. 이런 분 많은데 이거를 한번 또 들어보게 되네. 알겠습니다. 오늘 탱이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조금 힘드시거나 그러실 수 있지만 오늘 이야기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 들려주셔서 조금 그 짐을 더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 와, 진짜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면서 학창시 할 때 이런 친구를 만난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항시 조심하세요. 왜냐면 귀신보다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고 사람은 바로바로 내가 목표한 거를 행할 수 있다 보니까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